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듯이 추석은 풍요와 나눔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올해 민심은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는 흔들리고 있고 또 추석 민심을 잡겠다는 정치권의 야단 법석은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피로감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운 이때 여야 모두 한 발 물러서서 국민을 먼저 바라보는 정치가 절실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추석 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추석을 맞아 가족과 함께 덕담 나누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1타 뉴스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두 분 나오셨습니다. 강대규 변호사,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 추석 명절 기간이 참 연휴가 긴데요. 두 분께서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계속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추석 때 더 땜빵 요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편성 자체가 취소된 것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도 방송 횟수가 비슷하거나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만 4개 촬영을 했고 네, 아마 주중에서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좀 추석 때 그렇게 내려가는 편이 아니에요. 저희 고향이 워낙 멀기도 멀고 뭐 저희가 그렇게 원활한 또 가족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각자의 또 사정이 있는 건데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명절은 뜻깊고 그러니까 오늘 택시 타고 오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10월은 거의 절반이 휴일이라서 직장인분들은 반만이라고 월급 받겠다 하시면 택시기사는 또 건당으로 하니까 이제 그런 조금 자조 섞인 그리고 부럽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저도 프리랜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제 덕담 아닌 덕담들이 오갔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추석이 또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남은 1분기를 또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저희는 정치권에 있으니까 이 전국에 대해서도 항상 또 고민을 하고 이제 아마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도 사실 12.3 비상계엄 직후부터는 거의 쉼없이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짧게나마 휴식을 좀 취하면서 그래도 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도 계획 말씀해 주시죠. 저는 한 3박 4일은 저희 집에 있을 거고 또 한 3박 4일은 그 처가댁에 가 있을 건데 처가댁에 좀 더 오래 있고 싶어요. 한 5박 6일. 그러니까 금요일이 연휴는 아니지만 한 일요일까지 있고 싶은 게 강원도 홍천군 내면이거든요. 그것이 그 대한민국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곳인데 가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면 곳곳에 휴대폰이 안 터집니다. 휴대폰이 안 터질 정도의 지역이 아직 우리나라에 있다는 말이야 라고 저도 이제 처음 처가댁에 인사 가서 휴대폰이 안 터져서 깜짝 놀랐는데 굉장한 자연과 함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어서 좀 쉴 예정이고요. 뭐 모르죠. 우리 박민영 대변인 분처럼 그 방송가에 뭐 갑자기 연락이 오면 그럼 또 급히 올라와서 방송에 출연하고 그런 식으로 보내겠습니다. 네, 정말 쉴 틈 없이 보내시는 것 같은데 자, 우리 1타 뉴스 시청자분들께 또 하나 뭐 말씀하세요. 분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궁금했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부산이나 호남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은 상경한다, 서울로 올라온다라고 표현하는데 지리적으로는 사실 강릉은 위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문득 변호사님 제가 얘기를 하면서 변호사님 서울 오실 때 올라온다고 하나 내려온다라고 하나 제가 그게 문득 궁금해졌거든요. 올라온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올라온다고 하셔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표현하시는구나. 왜냐면은 우리 변호사님도 요새 좀 인기가 훨씬 많아지셔가지고 저보다도 그래서 꼭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자리 꼭 마련해 보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서울 내려오실 때 올라올 때 언제든지 올라오실 때 연락 주세요. 제가 한번 자리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정말 바쁘시고 정말 인기 있는 두 분 모셔서 1타 뉴스도 정말 든든합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더 가벼운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추석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영화를 보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혹시 추석 특집으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나 아니면은 뭐 추억이 있는 영화나 이런 거 있으십니까? 저는
추석이라고 딱히 챙겨보는 느낌은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사실 귀멸의 칼날이 지금 굉장한 광풍이고 저희 동생이 귀멸의 칼날을 또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지금 아마 3번을 봤을 거예요. 네, 자기는 총 5번을 채울 거라고 하는데 와. 그래서 한 4번째쯤에 같이 보러 가자 했다가 제가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왜냐면 이게 러닝타임이 3시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작정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거의 주말 하루를 다 비워야 되는 정도라 아마 이번 추석에 한번 가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영화보다는 드라마를 좀 좋아합니다. 네, 왜냐면, 어떤 드라마 추천하십니까? 저는 막장 드라마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게 막장 드라마도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거는 그 서사나 인물의 감정선이 공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드라마 콘텐츠를 많이 보는 게 좀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좀 대중적인 그런 공감 능력을 갖추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도움되려고 보는 건 아니고 재밌으려고 보는 거지만 그리고 또 굉장히 우리 작가들의 이 언어 세계라는 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작품들을 접하다 보면은 또 어휘력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드라마를 많이 챙겨보고 그 임성한 작가 드라마도 저는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더글로리 작가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 그분도 제가 좋아하고 또 이제 김수현 작가 좀 오래되신 분이긴 하지만 그 작가님 작품도 좋아하고 그래서 네, 옛날 작품들도 돌려보고 최근에 OTT도 돌려보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 동안 좀 정주행할 거 하나만 네.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 정주행보다 요새는 유튜브 요약본을 많이 봐요. 네, 유튜브 요약본을 많이 보고 저는 조금 그 이세계물이나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가상 공간물 최근에는 그걸 재밌게 봤습니다. 그 하이쿠키라고 하는 드라마가 갑자기 떴는데 그게 무슨 약간 그 약이 들어간 쿠키를 둘러싸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뭐 그런 일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냥 킬링 타임용으로 재밌게 봤고요. 네, 그냥 손에 잡히는 거 다 봅니다. 네, 추천 감사합니다. 네. 또 변호사님께서는 저는 지난번 책에 대해서는 자서전류를 많이 본다 그랬는데 영화도 비슷합니다. 어떠한 한 인생의 성장기 영화를 주로 보는데 헐리우드 영화 중에는 포레스트 검프 영화를 좋아합니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좋아하고 아시아권에서는 뭐 성장기라기보다는 그 대만 영화 중에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대만어로 하자면 나시엔예 워먼 이치시한더 니화 뭐 이런 말인데 너무 잘하시네. 제가 간단한 중국어를 좀 할 수 있거든요. 여행 가서. 그래서 올해 초에 사촌 동생하고 저 15살 차이 나는 사촌 동생하고 둘이서 이 영화 촬영지를 갔습니다. 이 영화 촬영 오로지 이 영화 촬영지를 가기 위해서 간 거고요. 이게 대만 고등학교 배경인데 대만이 고등학교 교육 방법이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하고 약간 비슷해요. 우리 남북 관계가 있는 것처럼 대만도 중국과의 관계가 있고 또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성장하는 배경이 우리나라랑 비슷해서 대만에 있는 중고등학교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우리나라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이 영화 촬영지인 고등학교를 갔는데 가서 그 경비원 아저씨한테 내가 한국에서 왔고 이 영화 때문에 왔는데 너무 들어가고 싶다. 근데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막 싹싹 빌었는데도 가 이래가지고 다시 나와서 그 영화 그 주인공들이 먹었던 식당 같은 데 돌면서 뭐 먹고 공유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돌다가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오후 한 4시쯤에 갔더니 경비 아저씨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네. 그 경비 아저씨한테 한국에서 왔는데 멀리서 왔다라고 하니까 그 경비 아저씨는 들어오라고 흔쾌히 들어오라고 그게 이제 대만의 시골이거든요. 이 시골까지 찾아왔냐고 너네가 흔쾌히 들어오라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이러한 게 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그 소녀라는 약간 고등학교 풋풋한 연애 얘기입니다. 저도 네. 봤습니다. 아니, 저도 사실 어렸을 때는 좀 생각할 거리가 있는 컨텐츠들을 좋아했고 저는 예능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낄낄대고 시간만 가지 뭐가 남냐라고 하는 약간 고지식한 생각이 있었는데 약간 인생이 피곤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좀 그런 것들은 디톡스를 하고 싶지 고민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옛날에도 좋아했던 것 중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런 영화들을 또 좋아했거든요. 원령공주나 뭐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 그다음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등등, 그다음에 더 이전으로 가면은 뭐 마녀배달부 키키 등등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거 다시 재개봉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그것도 한번 오랜만에 가볼까? 이제 그런 생각들도 해봤는데 그런 작품들도
다 여러 가지 함의들이 있죠. 물론 저는 지나치게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은 조금 거부감을 지금은 느끼기는 하는데 그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좀 가벼운 이야기로 분위기를 좀 풀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1타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석 특집으로 2025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어떤 사건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패널 분들께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예, 추석 명절이 이제 풍성한 시간이라면 올 한 해 정치계 역시 정말 굵직굵직한 이슈들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박민영 대변인님께 여쭙겠습니다. 무엇보다 네.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시면서 올해 특히 많은 풍파를 맞으셨는데 혹시 대변인님께서 손꼽는 정치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올해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은 작년 말부터 시작되는 비상계엄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지금까지도 아니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또 엄청 불거지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특단의 대책을 한다라고 해서 6.27, 9.7 두 차례 대책을 냈는데 오히려 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물가도 오르고 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좌파 커뮤니티들에서 반응이 재밌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중요하냐, 내란이 중요하지. 아직도 지금 그런 내란몰이를 하고 있고요. 그 민주당의 가짜뉴스, 이를테면 서영교 의원의 그런 조작된 녹취록을 가져와서 법사위장에서 틀어놨다라고 하는 이런 의혹들이 있을 때마다 내란 타령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때도 다 가짜뉴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실이지 않았냐 이러면서 또 방어를 하고, 심지어는 김민석 총리는 나경원 의원이 그 고신용자 저리대출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아니 사고 많이 치는 차 사고 많이 치는 사람에게 보험료 그러면은 그러니까 안 치는 사람들에게 더 걷어서 많이 치는 사람들한테 보험료를 깎아준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대답할 말이 없었는지 한 3초 퍼즈 걸렸다가 갑자기 또 내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이 민주당의 내란몰이, 정말 민주당은 비상계엄 없었으면 어땠을 뻔했나 라고 하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고, 사실 뭐 저도 그 와중에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또 개인적인 좀 궤적의 변화들도 있었죠. 그래서 누가 뭐래도 가장 큰 사건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또 많은 거를 느꼈습니다. 어쨌거나 그때 전 국민의 정치 고관여층화라고 저는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 민주당은 막연하게 선이고 국민의힘은 막연하게 악이고 그냥 민주당이 주도하는 가십성 이슈들, 가짜뉴스에 적당히 감화되거나 아니면 편승을 하면서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을 가져왔었는데, 오히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먼저 물어보게 된 거예요. 정치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윤 전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게 됐나?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이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과반까지 치솟는 그런 놀라운 광경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정치란 게 뭔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뭘 하느냐보다 뭘 보여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맞았던 이런 민주당의 폭거들, 30차례 줄탄핵, 예산 삭감, 그리고 행정부 마비 시도, 정권 초기부터 알박기 인사들의 세제에도 동의 안 해주고 그 1년 차에 모두가 협조를 해주는 여소야대도 협조를 하거든요. 정부조직법, 뭐 예산 처리, 단 하나도 민주당은 협조를 안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말 몰랐구나, 이제 알게 되면서 이게 처음에는 비상계엄 자체가 나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쌍방과실 내지 민주당이 더 과했구나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뭘 하는가 보다 뭘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한 것이고, 이게 우리 당이 참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너무 유약하게 우리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그런 잣대만 가지고 선생님처럼 지금 정치를 해왔지는 않은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그 대중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뭔가를 주입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궁금해할 때 이게 훨씬 더 정치적인 학습 효과나 이런 어떤 전파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저희가 그 깨달음의 그런 기저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당도 그렇지만 정권 잡아도 교수, 관료, 뭐 검사, 그다음에 이제 법조인들만 들어와서 옳고 그름만 따져왔던 것이 보수 정권의 유구한 전통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국가 운영상으로는 바람직했을지언정 정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중의 공감을 얻어야 되는 정치의 측면에서는 과연 합당했는가, 효율적이었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절차적 합리만 따지다가 결과의 합리, 그러니까 가장 비합리적인 세력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이런 파국을 수차례 맞고 있으면서도 너무 변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해봤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제가 올해 가장 크게 보고 느꼈던 현안과 제 어떤 그런 배움의 과정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내란몰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아까 전에 대변인님께서 막장 드라마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요즘 가장 재밌는 막장 드라마 정치계가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네. 변호사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법 쪽에 몸담고 계시는데 네. 요즘 또 굉장히 이슈가 많잖아요. 네. 어떤 거 꼽으십니까? 뭐 이슈가 하루가 하루를 갱신하고 있는데 올해의 가장 큰 뭐 정치적 또 사회적 이슈는 예측 불가능한 이재명 정부의 탄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국가 운영이라는 게 우리 국가가 작년에 이 시기에 뭐 했고 재작년에 뭐 했고 3년 전, 5년 전, 10년 전에는 뭐 했고 이러한 기본적인 토대 아래서 과학기술이 발달하거나 또 혹은 아니면 세계 경제 흐름에 따라서 이제 나라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예측 가능성을 갖고 경영을 해야지 기업들이나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는데 이재명 정부 탄생하고 100일 안에 지금 했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발표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거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라고 하고 앉아있고 민생회복 지원금 마구 뿌렸고요. 빚내가지고 그리고 또 윤미향 조국 아무 이유 없이 사면을 했고요. 검찰청 폐지한다고 하고 금감원 다시 쪼갠다 그랬다가 다시 철회한다고 하고 또 관세 협상은 아직 힘이가 안 보이고 또 배임죄 갑자기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발표를 계속하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발표를 계속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탄생 자체가 그 예측 불가능한 정부가 탄생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슈고요. 이거를 앞으로 계속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국민들이 언제까지 짊어지고 갈 것이냐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추석에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